안녕하십니까. 세브란스 병원 백일병동 간호사입니다. 저희 병동은 주로 뇌종양 수술을 시행한 신경외과 환자들을 맡고 있습니다. 환자분들께서 주로 궁금해하셨던 점들을 요약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뇌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후 수술 전부터 퇴원 후까지의 생활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뇌는 다음과 같은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각각의 뇌가 담당하는 기능이 있어 종양이 발생할 경우 증상도 다양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뇌를 보호하기 위하여 단단한 두개골이 있으며 그 아래로 3가지의 막이 감싸고 있습니다. 뇌는 다음과 같이 각 부분마다 담당하는 기능이 있어 병변이 있는 곳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중 대뇌는 뇌의 80%를 차지하는 고등정신기관으로서 전두엽, 두정엽, 후두엽, 측두엽으로 나뉘어져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뇌에 발생한 종양을 모두 통틀어서 뇌종양이라고 칭하고 있으며 크게 다른 장기에서 전이된 전이성과 뇌 자체에서 생긴 원발성 종양이 있습니다. 뇌종양 발생 원인은 밝혀진 것이 없으나 유전 또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합니다. 증상으로는 두개내압 상승으로 인한 두통, 특히 저녁보다 새벽에 두통이 심해지는 양상, 구토, 시신경 유도부종 증상이 있으며 종양 발생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을 보입니다. 특히 쉽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성격 변화 및 기억력 저하는 대뇌에 병변이 있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수술 동의서는 보통 수술 전날 담당 교수님과 면담을 하게 됩니다. 면담을 시행하며 생길 수 있는 합병증과 몇 시쯤에 수술실에 들어가는지도 설명을 들으시게 됩니다. 수술 후에는 약 12일 정도 머리를 감지 못합니다. 때문에 수술 전날 머리를 깨끗하게 감으셔야 하며 수술용 바늘을 맞으면서 혈액형 검사를 포함한 각종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날 담당 간호사가 수술복과 스타킹을 제공합니다. 수술 당일 상의는 수술복으로 하의는 그대로 입으시되 안에 속옷은 벗고 압박 스타킹을 신게 됩니다. 뇌종양 수술은 수술 시간이 길기 때문에 심부정맥 혈전증 예방을 위해 압박 스타킹을 꼭 신어야 합니다. 수술 후에도 잘 걸을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 신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수술 전날 저녁 담당 의사가 종양 위치에 따라 머리를 부분적으로 면도하고 머리에 마커라는 것을 부착하게 됩니다. 이것을 부착하고 MRI를 다시 촬영하게 되는데요. 이는 수술실에서 해당 부의 영상을 통해 절개를 최소화하고 수술의 안정성과 정확도를 높여 수술이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합니다. 때문에 마커가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수술 전에 MRI를 촬영하게 된다고 했는데요. 이 MRI는 자기장을 이용한 검사이기 때문에 금속 물질을 포함한 핸드폰, 목걸이, 귀걸이 등을 전부 제거한 후 촬영해야 합니다. 몸에 인공 심박동기나 금속 물질이 박혀 있는 경우 불가능할 수 있으니 꼭 담당 간호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술을 위해서 전날 밤 12시부터 금식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물, 사탕, 껌 등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일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일날 아침에 고혈압약, 갑상선 호르몬제와 같이 중요한 약들은 금식이라도 물 소량과 함께 복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케프라라는 항경련제와 가스터라는 위산분비 억제제를 경련 예방과 속쓰림 방지를 위해서 주사로 투약을 하게 됩니다. 수술실에서 환자분을 부르게 되면 담당 간호사가 이를 환자분에게 알리고 전날 제공했던 수술복, 압박 스타킹, 끈바지 입는 것을 도와드립니다. 수술실이 많이 춥고 긴장되기 때문에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한번 보고 오시도록 합니다. 꼭 가시기 전에 틀니, 보청기, 핸드폰, 액세서리 등을 모두 제거하고 가셔야 합니다. 수술 진행 상황은 미리 알려주신 전화번호로 안내 문자를 발송해 드립니다. 뇌종양 수술의 경우 대부분 하루 이틀 정도 집중 관찰을 위해서 중환자실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환자분 병실이 중환자실로 이동하게 되므로 지금 계시는 병실은 환자분께서 수술실에 입실한 후 2시간 내로 병실을 전부 비워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중환자실에서 어떠한 생활을 하게 되는지, 환경이 어떤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환자실 면회 시간은 낮 12시, 저녁 6시에 20분 동안 보호자 한 분만 면회가 가능합니다. 면회 시간 관리를 위해서 중환자실 앞에 안내원이 있습니다. 수술 후 중환자실로 입실을 하게 되면 집중 감시를 위해 여러 가지 기계를 몸에 부착하게 됩니다. 또한 환자분이 의식 상태가 온전하다고 해도 혹시 모를 사고 예방을 위해서 팔다리를 묶게 됩니다. 혼돈이 있는 환자들과 기계 소리들로 많이 시끄러울 수 있으며 소변줄을 감고 침상 안에서만 생활해야 해서 많이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병동으로 올라가는 시기는 담당 의사가 환자 상태를 보고 결정하게 됩니다. 때문에 같은 날에 수술하였다고 해도 퇴실 날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수술 후 관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술 후 MRI 촬영을 한 번 더 하게 되는데요. 잔존 종양 여부와 수술 부위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촬영합니다. 수술 후 사진과 같은 배액관을 대부분 가지고 나옵니다. 남은 분비물을 배액하기 위함인데요. 하루에 3번씩 담당 간호사가 배액 양과 양상을 체크합니다. 2, 3일 내에 담당 의사가 제거하며 움직이실 때 당겨지거나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머리 수술 부위는 이틀에 한 번씩 의사나 전담 간호사가 소독합니다. 머리 상처가 벌어지지 않게 실밥이 박혀 있으나 피가 새어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꺼즈가 젖거나 베개에 피가 묻어나온다면 담당 간호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처 부위 실밥은 보통 7일째 절반, 9일째 전부 제거하게 됩니다. 실밥을 제거하면 3일 뒤부터 머리 감기가 가능하지만 수술 부위에서 진물이 나오거나 피가 나올 경우 머리를 감지 말고 담당 간호사나 의사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수술 후 하루에 2번에서 4번씩 혈당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는 당뇨가 없어도 내부종 감소를 위해서 투약되는 스테로이드 주사가 일시적인 고혈당을 일으킬 수 있어서 시행하게 됩니다. 혈당이 높을 경우 상처 치유를 방해하면서 뇌 허혈을 유도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혈당 조절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뇌압 감소를 위해서 만니톨이라는 약을 쓰는데요. 이뇨제 역할을 해서 투약 시 소변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적절한 수분 공급이 안 될 경우 전해질 불균형과 신기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서 섭취량과 배설량 측정을 하게 됩니다. 수술 후 먹는 것에 제한은 없으나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당이 많이 포함된 음식은 제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천천히 화장실부터 왔다 갔다 하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며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천천히 시행하시도록 합니다. 수술 당일 신었던 압박 스타킹은 운동을 잘 하시게 되면 벗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잘 걷지 못하거나 휠체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다리가 붓고 혈전이 생길 수 있으니 계속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스타킹은 일회용이 아닙니다. 지저분해지면 빨아서 다시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수술 후 주로 투약하는 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니톨 주사는 삼투성 이뇨제로 뇌압 강화를 위해서 사용하며 이뇨제 역할을 해서 소변을 자주 보게 됩니다. 탈수 예방을 위해 수액도 지속적으로 맞게 되며 4회 투여 시까지 매일 아침마다 혈액 검사를 시행하여 삼투압 수치를 확인하게 됩니다. 갑자기 중단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일정 기간 사용 후 이틀 간격으로 줄이다가 중단하게 됩니다. 또한 덱사메타손, 스테로이드 주사는 내부종을 줄이기 위해 사용합니다. 스테로이드가 위로 훑고 지나가면서 속쓰림, 위 궤양을 발생시키는 부작용이 있어서 가스터라는 위 보호제를 같이 투약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약을 맞아도 속쓰림이 나타날 수 있으니 그럴 경우 담당 간호사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술 전후로 케프라라는 경구약을 투약합니다. 뇌 병변으로 인한 경련을 예방하기 위한 항경련제로 복용 시 머리가 멍해지고 피로가 있을 수 있어 약 복용 중에는 절대 장시간 운전이나 기계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변 완화제로 변을 부드럽게 보게 해서 복압 상승으로 인한 뇌압 상승을 예방하기 위해 투약합니다. 설사 시에는 중단해야 합니다.
수술 후 진통 조절을 위해 진통제를 하루 3번씩 투약합니다. 마이폴은 수술 후 3일 동안 급성 통증 완화를 위해 사용하는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호흡 억제, 의존성의 부작용이 있어 이후에는 폰탈이라는 진통제로 변경하여 투약합니다. 수술 후 보통 일주일 정도 뒤에 조직검사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조직검사 결과는 담당 교수님과 면담을 하여 설명을 듣게 되며 결과에 따라 방사선 치료 및 항암 치료를 계획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퇴원 날짜도 같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보험 제출 서류가 필요한 경우 하루 전까지 담당 간호사에게 알려주셔야 서류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공휴일에는 서류 발급센터가 문을 닫기 때문에 평일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알아보시고 꼭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퇴원은 보통 12시 전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단 퇴원약이나 서류 작성 및 실밥 제거 등이 남아있을 경우 지연될 수 있는데요. 그러니 기차표를 예매하신다면 꼭 시간을 여유있게 두고 예매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산은 모든 마감이 이루어지고 계산서가 나올 때 원무과에서 안내해 주십니다. 수납을 하고 오시면 전산 확인 후 담당 간호사가 약, 외래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 약을 받고 설명을 들으시면 퇴원하셔도 됩니다. 큰 수술을 하고 집으로 가는 게 많이 걱정되실 텐데요. 퇴원 후 적어도 한 달 동안은 병원에서 지내던 생활과 같이 약을 잘 드시면서 무리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보통 한 달 뒤에 교수님 외래를 예약해 드리며 방사선 계획이나 항암 계획이 있는 분들은 일정에 맞춰서 예약을 해드립니다. 머리 염색과 파마는 상처 부위에 문제가 없다면 수술 후 최소 3개월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퇴원 후 비행기를 타는 여행은 환자분들에 따라 비행기의 기압 차이로 위험한 경우도 있으니 여행 계획이 있으시다면 교수님 외래에서 꼭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퇴원하셔서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병원에 내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 병동에 입원하신 분들이 대체로 많이 질문해 주셨던 점들을 요약해서 정리해 보았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